안녕하세요. 우리 지금 건강한가요? 행복한 미래의학 김지윤입니다. 건강한 음식, 적당한 운동, 그리고 생활 습관의 교정을 통해 예방할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내 맘 같지 않은 것이 건강이기도 하죠. 그래도 건강을 계속해서 지킬 수 있다는 희망, 이런 희망이 저희들을 살아가게 만드는데요. 이런 여러분의 희망을 이분들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최서영 박사님, 고세용 원장님 모셔봤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방내과 전문의 최서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고재홍입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나눠볼 이야기는 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암이라는 한 글자가 주는 무거움이 또 상당한데요. 원장님, 먼저 이 암이라는 질환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요? 몸을 구성하는 최소 단위를 세포라고 한다면 세포가 분열하고 성장하고 죽는 일련의 과정을 벗어난 정상적인 세포 성장 과정이 아닌 무한 성장과 분열을 반복해선 한 비정상적인 세포 덩어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포들은 주변 조직을 밀어내면서 성장을 하는 게 아니라 주변 조직에 침습해서 그 주변 조직을 파괴하고 빨리 자라기 위해서 혈관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그러한 비정상적인 세포 덩어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균형과 조화가 깨지고 혼란스러워지고 또 세포 상호 간의 어떤 그 분열 같은 그런 것이 진행이 되면서 독성 물질이 가세가 되면 우리 몸을 해칠 수 있는 적대 세력, 내란을 유발하는 인자들이 생기는 것처럼 암이 발생이 된다. 이렇게 비유해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정상에서 벗어나서 우리 몸을 공격하게 되는 것이 바로 암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럼 양방과 한방의 암 치료는 어떤 방향으로 잡혀 있을지 그 같은 점과 다른 점에 대해 알아보고 싶습니다, 원장님. 비정상적인 세포를 잘라내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수술이 있겠고, 수술이 힘들 경우에는 약을 써서 암세포를 죽이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암세포는 빨리 자라는 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 자라는 세포들을 억제하는 세포독성 항암제가 있고, 암세포의 성장과 전이를 막는 뇌 조환점을 둔 표적 항암제가 있고, 우리 몸에서 비정상적인 손상을 당한 세포들을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없애는데 그러한 면역 체계를 일깨워서 암세포를 죽이는 면역 항암제가 있겠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서양의학처럼 항암 치료가 없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보다는 훨씬 약하고 부드러운 거지만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의학에서의 암 치료 접근 방식은 오히려 암을 제거하는 쪽보다는 암이 왜 발생됐는지에 대한 배경을 분석해서 그것을 개선하는 쪽에 좀 가깝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몸의 체력이나 면역 능력을 올려가지고 몸 스스로가 암을 몰아낼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가는 쪽에 그런 치료법이 더 강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양방은 암 자체를 억제하고 한방에서는 그 요인을 개선한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암 치료에 있어서 양방과 한방을 어떤 식으로 조합하면 좋을까요? 우선 좀 편안한 암 치료, 좀 암 치료를 하면서도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있을 것 같아요. 항암 독성을 좀 완화시키고 손상된 면역 기능을 좀 올릴 수 있는 방안을 한방에서 개발해서 같이 보완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항암 치료의 그 어떤 고통을 좀 상쇄시킬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항암 치료를 하더라도 또 재발하는 경우도 간혹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개선을 해서 최대한 재발하거나 전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식을 한방에서 찾아서 될 수 있는 대로 좀 생존율을 높여나가는 그런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것. 한 2가지 정도의 의료 연구가 좀 더 집중적으로 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는 생각을 해봅니다. 좋은 관계로 이어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실 두 의학의 치료를 함께해도 괜찮냐는 이런 불안감 있는 시선들도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한방에서는 이런 치료, 양방에서는 이런 치료. 이렇게 서로 같이 협진을 하다 보니까 편견과 오해가 사그라들고 이런 부분은 한방 치료가 더 나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그런 협업을 하다 보니까 오해가 많이 풀리고 한방 치료로 암을 억제할 수 있다, 제거할 수 있다는 그러한 치료의 병원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건 좀 무리한 얘기입니다. 한약으로 암을 제거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무리하게 적용하다 보니까
오해와 비판이 일어났던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어지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한약 자체가 암의 그 독성을 유발한다. 암을 오히려 더 증가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좀 오해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한약 전체가 그런 건 아니고 일부가 그럴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암에 잘 합당한 처방으로 구성된 약재들은 오히려 독성이 없고 암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저희들이 1999년도에 간암하고 위암에 대해서 한방 치료를 병행했던 경험이 있었고 거기서 그러한 우려의 점들은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융합의학을 통해서 더욱 발전하는 모습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방법들로 암과 맞서 싸우고 있는 모습들 어떤 이야기 듣고 왔을지 함께 보시죠. 항암을 하고 바로 그전에는 항암을 하면 바로 집으로 왔어요. 여기를 안 오고 병원에 안 오고 이제 이런 걸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집에 있으면은 기운이 없어요. 첫째 진짜 한 2, 3일은 기운이 하나도 없더라고. 입맛도 없고 구토도 올라오고 머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온몸이 다 쑤셔요. 다리에 이제 부종도 자꾸 생기고 잘 걷지도 못하고 뭐 이러니까는 저도 한 방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곁들여서 이제 좀 생각을 솔직히 못했었거든요. 한방이라는 치료를 좀 생소하더라고요. 한방 이러니까 솔직히. 처음에는 좀 이 근육이 빠져서 그런지 뭐 힘이 좀 없어가지고 이 다니다가도 막 좀 넘어지고 그런 적도 많아요. 나도 모르게 그냥 붙지 않더라고. 일단 먹는 거는 좀 거부 반응이 확실히 좀 줄어드는 건 맞아요. 제가 3일 동안은 못 먹었는데 그 이후로는 지금 밖에서보다 더 잘 먹는 것 같아요. 좀 몸무게도 원상태로 좀 돌아가는 상태고. 암을 이겨내고 계신 분들의 이야기 함께 봤습니다. 암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또 환자분들의 체력일 것 같습니다. 암 치료는 보통 장기적으로 또 이어지기 때문에 치료 자체가 또 쉽지 않기 때문일 텐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참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긍정적인 역할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암 환자한테 치료가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것이 암을 제거하는 쪽으로 위주가 되어 있는데 동시에 같이 고려해야 될 것이 암 환자의 체력이나 이런 면역 기능을 이렇게 올려서 스스로 암을 몰아내거나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치료가 동시에 적용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서양의학에서도 영양요법을 많이 쓰고 있고 또 저희 한방에서도 이제 골수 조혈 기능, 위장 기능, 또 면역 세포들의 활성화를 하기 위한 그런 한방 처방들이 증명된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같이 이제 적용함으로 해서 암 환자가 암 치료 자체에도 견뎌내지만 암을 스스로 몰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는데 실제로 융합의학을 통해서 NK 세포의 활성도가 상승하는 것을 저희들이 관찰할 수가 있어서 융합의학을 통해서 체력과 면역 기능을 올리는 것을 우리 한번 기대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이렇게 더욱 긍정적인 역할들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 외에도 암 치료에 또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 있을까요? 사실 암 환자들의 삶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거기서 좀 특징적인 문제 같은 것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 우선 암 환자들을 보면은 스트레스, 풀리지 않는 스트레스에 많이 오랜 시간 노출되어 있었다. 분노, 우라 또는 이제 응어리지는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되다 보면 체내에서 독성 호르몬들이 많이 생기고 활성산소들이 증가를 하게 돼서 그런 것들이 많은 균형을 깨고 많은 조직세포를 손상시키거든요. 그래서 암 치료에 있어서의 스트레스 관리에 대한 치료들, 환경들 이런 것들이 꼭 배려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암 환자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잘못된 식습관 또 독성 음식에 많이 적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체내에 계속적으로 음식을 통해서 독성이 축적이 되게 되면 그 독성이 조직세포를 손상시켜서 결국은 악성 조직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것을 이끌어가는 경우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되게 우리가 일을 하더라도 휴식을 이렇게 균형 있게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지나치게 일만 하고 휴식이 없는 균형 깨진 삶을 통해서 갑작스럽게 체력이 저하가 되면서 그런 것들이 암을 유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정도가 암 환자들이 겪게 되는 삶의 모습들인데, 항암 치료, 암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부분들을 배려해주는 치료가 동시에 이루어지면은 암 치료에 있어서 훨씬 효과적인 그런 결과들을 얻을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이렇게 근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원장님도 의견 더해주세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몸과 마음은 따로가 아닙니다. 몸이 아프면 마음도 병들고, 마음이 아프면 몸에 증상이 나타납니다. 제가 제주에서 암 재활병원을 운영했을 때 환자들을 위해서 한지 공예 선생님을 초빙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지 공예 선생님을 모시고 공예 심리 치료를 했을 때 환자들이 암 환자들은 많이 아프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통제를 많이 쓰게 되는데, 진통제를 적게 쓰고 환자가 거기서 공예 치료, 심리 치료를 통해서 마음에 박사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응어리를 좀 풀어내는 과정을 통해서 환자들이 불면증을 많이 겪는데 그런 불면증도 해소가 되고, 진통제도 적게 쓰게 되고, 그래서 환자들이 증상들이 많이 개선됐다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렇게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치료하는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내 마음속 깊은 곳부터 치료를 통해서 몸까지 개선시킬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새로운 시도인 만큼 주의해야 할 점들, 그리고 부작용에 대한 연구라든지 대비도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마련되고 있을까요? 융합의학을 통해서 암 치료가 조금 더 효과적인 그런 결과들을 얻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것이 완전한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융합의학의 암 치료에 있어서의 그 연구나 또 독성 또 효능 검사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특히 한의학에서의 그 약간 암 치료에 있어서의 변화 같은 것들을 그동안 준비해왔던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것은 우선 한의학에서 암을 제거하는데 그 약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건 서양의학의 이름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고, 오히려 서양의학의 그런 단점이나 이런 보완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꿔서 그런 쪽으로 이제 그 한의학이 개발이 돼서 적용이 되는 이런 것들을 준비해 왔던 것이고요. 그리고 한약의 무독화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그 한약을 이렇게 발효시킨다든가 여러 가지 제법들을 통해 가지고 무독화를 이루어냄으로써 환자들한테 부담을 주지 않는 그런 치료 과정도 저희들이 연구를 해왔고, 특히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그 병합 치료가 얼마만큼 효능과 독성, 안전성 여부에서 어떻게 될지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동물 실험이라든가 임상 연구를 통해서 좋은 자료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앞으로 필요하지 않겠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직은 더 연구할 부분도, 나아가야 할 부분도 많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암 치료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을 고민하고 또 연구해야 할까요? 네, 항암 치료할 때 저희들이 병행하는 한방 치료가 과연 항암제의 효과를 상쇄시킬 수 있는지 여부, 아니면 오히려 시너지를 이룰 수 있는지 여부는 저희들이 충분한 동물 실험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병행했을 때 중복 치료에 어떤 부작용이 없는지, 아니면 안전성이 있어서의 그 어떤 독성의 문제는 없는지도 저희들이 면밀히 앞으로 이제 연구를 해서 국민들에게 안전한 치료로서 제공돼야 될 그런 일들을 저희들이 해야 되겠다고 생각됩니다. 네,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음의 치료를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외국에서는 동물 매개 치료, 동물로 암 환자들을 마음을 심신을 안정시키는, 그리고 웃음 치료라든가 공예 치료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구체적인 사례까지 살펴보는 시간 가졌는데요. 더욱 많은 연구를 통해서 우리 몸뿐만 아니라 또 마음까지 건강해질 수 있는 융합의학이 탄생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 최서영 박사님 그리고 고재용 원장님 모시고 말씀 나눠봤는데요. 행복한 미래의학, 우리 모두의 건강지킴이가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